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차단하는 데 이어 탈북민 북송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 교화소를 줄이며 인권 지적에 대응했지만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안팎의 정세를 짚어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북한에서도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근 중국과의 인적, 물적 교류까지 중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적인 타격은 없습니까? 네,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28일부터 북중 무역 거래를 중단을 했습니다. 당연히 목적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중국 단동에서 신의주 세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화물 차량을 그때부터 신의주 세관에서 막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이 합의됐다기보다는 사실 북한 당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사람 출입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순한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사람이 출입하는 것도 이제 엄격히 지금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엄격히 제한된 사람만 현재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입국을 한다 하더라도 신의주 세관에서 이제 위생 검사를 대단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다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는 파견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들도 지금은 귀국 금지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한 이제 경제적 타격 문제인데요. 지금 북한 경제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전문가마다 좀 다르지만 50에서 한 60% 정도로 지금 이제 진단이 내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들여오는 식량, 그다음에 생필품, 전기 전자제품, 그리고 북한에 있는 여러 기업들에서 쓰는 각종 원자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무역 거래를 중단하면 못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장마당 상품이 부족해지고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국영기업소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가 안 들어오면 네.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이 최근에 작년부터 신경 썼던 것이 중국 관광객의 대거 유입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현금을 통치자금을 확보해 왔는데 만약에 지금 거래가 중단되면 관광객도 이제 중단될 거기 때문에 통치자금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지난 2월 3일 날 북한의 김성남 제1부부장이 중국에 서한을 전달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에 재밌는 게 북중 무역을 지금 중단한 상황인데 네. 15일쯤 다시 무역을 시작하자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제보가 지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현재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은 지금 관심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시장의 물가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물가 동향을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데 지난 2월 4일 날 일본의 아시아프레스가 보도를 일부 해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 양강도 같은 경우 장마당에서 중국산 제품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제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경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으로 물건이 아예 안 들어올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북한 내에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물가 가격까지 다 보내왔어요. 1월 31일 기준인데요. 귤 1kg 가격이 원래 한 4위안 정도 됐다고 합니다. 중국 돈으로. 네. 우리 돈으로 한 683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6위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0% 오른 셈이 됐고요. 식용유 5kg 가격 37위안에서 40위안 한 10% 정도 오른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용 장비, 부품, 건축자재, 신발, 잡화 대략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씩 지금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인들이 이제 물건이 부족해진다는 소문 때문에 매점 매석을 시작해가지고 의약품이 갑자기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포도당 주사액이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그러는데 한 병당 1.5위안 정도였는데 지금 3위안 2배 올랐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쌀 가격 같은 경우 평소보다 한 10에서 20% 지금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쌀 사재기를 하면서 곡물 품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물가 인상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상승했네요. 네네. 지금 중국과의 교역이 중단되면서 북한이 올해 내세운 정면 돌파전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북한 당국이 현재로선 북중 무역, 또 중국인 관광객 유입, 인도적 지원 등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면 돌파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경제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번 전염병이 있느냐 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힘겨운 목표라고 사실 원래 봐야 되죠. 그러나 이번 무역 중단 사태가 겹치면서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량이라든가 생필품, 공업용 원자재, 에너지, 그다음에 외화 수입까지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주민들도 이제 중국에 의존해서 지금 살아왔는데 국경 봉쇄가 이렇게 지속되면 어려워질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핵심 관건은 이게 얼마나 길어지느냐 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한 달 이상 길어진다면 아마 회복이 어려운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 길면 2달 정도면 아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북한 주민도 진단하고 있고 네.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지켜보죠. 지금 한 보름이 좀 안 됐거든요. 열흘 좀 넘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점차 나타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중 국경 통제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국면에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자력갱생, 오히려 북한 경제를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좀 우려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목표 자체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어렵습니다. 북한 경제를 자력갱생하는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협력 또는 중국과의 무역 없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러나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되고 경제 파탄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북한 당국에게도 아마 큰 위협이고 도전이겠죠. 어떻게 풀어나갈지 저희들이 한번 관심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문서원을 보냈고요.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도 북한이 중국에 지원금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중 관계를 관리하는 모습으로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은 2008년도에도 중국에서 사천성 대지진이 있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 명의로 후진타오 주석에게 위문 전화를 했었고 한 10만 달러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금을 보낸 적이 있어요. 네. 네, 이번에도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국가 주석에게 신형 코로나 관련 서한을 이제 보냈고요. 위문금을 이제 지금 보낸 건데 액수는 물론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은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중국 당과 인민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 전염병 발병 사태를 이제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한 집안 식구 그다음에 친혈육이 당한 피해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아픔과 시련을 나누고 싶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우방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이 대북 제재 어려움을 돌파해 나갈 유일한 지금 협력자는 사실 중국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일 날 베이징 공항에서 목격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제1부부장 아마 이 서한을 전달하려고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가 북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계획 달성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2006년 5월이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라는 것을 당시에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서에서 그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시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딱 5년으로 시기를 못 박았고 목표는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경제 부문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겠다. 그 밑에 이제 또 인민경제 자립성, 주체성 강화, 식량 자급자족 실현, 그다음에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그다음에 수산물 생산 목표 점령, 경공업 발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특히 강조했던 거, 인민경제 5개년 계획에서 특히 강조했던 것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이제 강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경제 계획의 목표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구체적 지표가 없어서 과연 이번에 2020년까지 하기로 했는데 달성했다고 평가해야 될지 못했다고 평가해야 될지가 사실은 또렷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네. 대략 보면 알잖아요. 이제 전력 문제 풀겠다 이게 핵심 문제다 그랬는데 전력 문제 현재까지 거의 못 풀고 있어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자면 역시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것들 뭐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라든가 경제 부분사의 균형 보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달성됐다고 보기에는 지표가 거의 없습니다. 근거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여전히 지난 70년 동안 해왔던 것과 똑같죠. 경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목표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냥 네. 구호만 있을 뿐이고 경제 실질적인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 이것이 이번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전략에 대한 평가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북한 내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내 구금 시설의 인권 실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하죠. 네, 일단 기존에 돼 있던 여러 가지 구금 시설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것은 교화소예요. 네. 이제 우리로 하자면 교도소 같은 것이겠죠. 이제 이 교화소 수감자들의 인권 유린 실태를 좀 보자면 일단 구타와 고문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강제 낙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것이 근절이 안 되는 그런 제보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제 노동인데 사실 강제 노동은 뭐 다른 나라의 교도소, 교화소에서도 강제 노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역형이라는 게 강제 노동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장시간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되는 이런 장시간 노동이 북한에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과 건강 문제인데 배급되는 식량의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영양 실조라든가 기타 그것으로 인한 후유증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이런 상황 여전히 북한 교화소에서는 굉장히 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일례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전거리 교화소라든가 이런 정치범 교화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식량도 부족하고 지나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고문도 있고 구타도 있고 또 건강 관리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이제 교도소 내에서 죽으면 수감자가 죽으면 가족에게 인계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교도소 내에서 자체로 그냥 화장을 한다고 그래요. 아. 근데 이제 화장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화장터가 수감자들이 생활하는 곳과 가까운 인근에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 톤씩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실어 날라서 거기서 화장을 하는데 그 연기라든가 이런 게 이제 수감자들이 이제 그걸 맡기도 하고 그 연기를 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네. 그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그 뼈 가루를 이제 그 옆에 무슨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근처에 밭이나 논 옆에 이제 쌓아 놓는데 그 크기가 작은 야산처럼 쌓인대요. 그걸 밟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도 수감자들이. 이런 것들은 대단히 비인간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보통은 가족에게 인계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에 교화소를 줄이기도 하고 질병이 있는 수감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별도의 교화소를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인 인권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겠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던 첫 해에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대사령을 내리긴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특사죠. 그래서 이례적으로 또 일부 수감자들의 형기를 최소 1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 감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 주민의 권리, 자유를 위해서 쓴 정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이제 새로운 집권자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여왔던 주민들의 불만, 그다음에 저항 이런 것들을 완화해 보려고 하는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특히 이제 교화소 정책을 보면 국제사회에서 구금 시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몇 가지 눈에 보여주려고 하는 조치들은 취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화소를 한 2개 정도 줄였었어요.
그리고 2012년 1월과 8월에는 평안북도 독림교화소 그리고 황해북도 승호교화소를 단련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교화소를 단련대로 좀 바꾸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해준 거죠. 그리고 강원도 천내군에 설치된 교화소를 인민보안성 교화국 산하의 질병치료 전문 교화소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병치료가 필요한 수감자들을 거기에 이제 전문 수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는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네. 무슨 뭐 단련대로 바꾸거나 뭐 이런 조치들은 있었는데 그 내에서 운영되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인권 개선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됐던 수감자들 이 사람들이 수감 교화소가 줄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석방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교화소로 그냥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의 형량도 그대로. 교화소 생활도 그대로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이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석방된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국민권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화소를 단련대로 바꾼 것 같은 경우는 이름은 단련대로 바꿨는데 운영 방식은 옛날 교화소 운영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명칭만 바꾼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련대 형을 받은 사람들도 바로 이곳으로 오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형을 단련대 받았는데 운영은 교화소처럼 운영하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네, 이런 부작용까지도 나타나는 이런 상황도 있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교화소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온 주민들이 이제 보통 석방이 된 주민들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원래 자기 집에 살던 곳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예. 가족이나 친척도 거의 없는 외딴 곳에 그냥 따로 또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교화소에서 힘들고 외롭게 살았는데 가족과 떨어져서 거기서 석방된 이후에도 또 외로운 곳에서 평양도 갈 수 없고요. 국경 지역도 갈 수 없고 또 가족 친척도 같이 살 수 없는 곳에서 평생을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석방에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런 지적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교화소 내의 인권 실태는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북한의 이 수감 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은 이 세계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불법 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구타라든가 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화소 내에서 금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이런 것을 금지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를 해야 되고요. 북한 당국도 이것을 결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화소 내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식사량 이걸 좀 늘려야 됩니다. 최소한의 기준에 맞추어서 늘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건 의료 이 관리 수준도 현재보다는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사실상 말이 그렇지 질병이 있으면 치료가 거의 어렵고 그냥 사망하거나 이런 열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관심을 갖는 건 북한의 교화소 가운데에는 정치범을 수감하는 교화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범들은 즉각 석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네.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즉각 석방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 체제, 북한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과연 김정은 정권이 그런 의지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김정은 정권에게 이런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단순히 보여주기식 인권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고요.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